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굽이치고 꽃향기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연화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유난히 땅이 기름지고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하여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기와집에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답니다. 언니 설아는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백합처럼 그 성품이 맑고 단아하여 온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으며 동생 매화는 봄날의 붉은 장미처럼 화려한 미모를 지녔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남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두 자매의 아버지는 대대로 자수공예를 이어온 선비로 집안의 가풍이 매우 엄격하였으나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어 두 딸이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비범하여 비단 천위의 바늘을 한 번 놀릴 때마다 나비가 날아오르고 꽃이 피어나는 듯한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매화는 언니의 뛰어난 솜씨를 시기하며 자신의 방 안에서 몰래 언니의 술을 망가뜨리거나 아버지가 설아에게만 좋은 비단을 주신다고 투정을 부리는 일이 잦아 집안에 근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재산이 넉넉하기로 소문난 이 진사댁의 외아들이 설아의 정숙한 품행과 뛰어난 솜씨를 전해 듣고 중매인을 보내 혼담을 넣어왔습니다. 이 진사댁 아들은 인품이 훌륭하고 문제가 뛰어나 장차 나라의 큰 제목이 될 제목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설아의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며 이 혼사를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설아 역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조용히 혼례 준비를 시작하였고 매일 밤 등잔불 아래에서 정성을 다해 원앙 한 쌍을 수놓은 혼수 이불을 만들며 다가올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간직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동생 매화의 마음은 마치 검은 구름이 몰려드는 밤하늘처럼 어둡고 싸늘하게 식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언니가 가게 될 부잣집의 화려한 생활을 상상하며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매화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내가 언니보다 못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왜 하늘은 나에게 저런 복을 주지 않는가 하고 원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혼례날이 다가올수록 식사를 거르고 방 안에 틀어박혀 수군거리는 하인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은밀하고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설아의 혼례 이야기가 꽃을 피워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설아가 시집가면 이 마을에 꽃이 하나 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쉬워하면서도 그녀가 좋은 가문에 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설아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장터에서 산 고운 명주실을 정리하고 시댁 어른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등 현숙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매화는 그런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으며 자신이 그 가마를 타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채 부잣집 안방 마님이 되는 꿈을 꾸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집안에서 수십 년간 가문 일을 도맡아 해온 박서방은 매화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농던 매화에게 다가가 나직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박서방은 아가씨 사람의 운명이란 하늘이 정해주신 것이니 남의 떡을 탐내기보다 자신의 복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며 지나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꽃이 된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매화에게는 충직한 노비의 진심 어린 조언이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만 들렸고 그녀는 오히려 박서방에게 눈을 흘기며 주제넘게 참견하지 말라고 쏘아붙이고는 잔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례를 불과 사흘 앞둔 밤 연화 마을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매화의 방 안에서는 어두운 음모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등잔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매화는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영악한 하녀를 불러 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가 홀레날 아침에 마실 약사발에 깊은 잠을 불러일으키는 약초를 섞으라고 은밀하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잠든 사이에 자신이 연지 곤지를 찍고 가마에 오르면 가마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믿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설아는 동생의 마음이 이토록 뒤틀려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홀레 전날 밤 매화를 자기 방으로 불러 자신이 아끼던 옥비녀를 손에 쥐어주며 내가 떠나도 부모님을 잘 모셔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설아의 진심 어린 눈물과 배려에도 매화의 차가운 심장은 조금도 녹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옥비녀가 자신의 머리에 꽂힐 날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언니의 방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설아는 동생이 그저 언니와의 이별이 아쉬워 서두르는 것이라 생각하며 밤새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린 후 내일의 혼례를 위해 옅은 잠을 청하러 자리에 누웠으나 그것이 불행의 시작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혼례날 아침이 밝아 마을 어귀에는 이 진사댁에서 보낸 화려한 꽃가마와 악공들이 도착하여 시끌벅적한 잔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와 신부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계획대로 언니에게 약초가 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으며 설아는 동생의 마지막 정성이라 여겨 의심 없이 그 차를 마신 뒤 정신이 몽롱해지며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설아가 깊은 잠에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매화는 미리 준비해둔 홀레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린 채 부모님 앞에 나타나 언니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져 대신 가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이미 문 밖에는 신랑 쪽 사람들이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면 혼례를 물을 수도 없는 진퇴양양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매화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언니를 대신해 가문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이 혼례를 치르겠으니 부디 허락해달라고 간청하였고 경황이 없던 부모님은 결국 매화의 손을 잡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매화는 언니의 자리를 훔쳐 화려한 꽃가마에 올랐으며 가마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입가에는 마침내 승리했다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나갔으며 마을을 떠나는 가마 뒤로 먼지만이 뿌옇게 일어났습니다. 가마가 마을을 벗어나 산모퉁이를 돌 때쯤 매화는 속으로 이제 언니는 영원히 산골 마을의 초라한 처녀로 남을 것이고 나는 만인이 부러워하는 귀부인이 될 것이라며 환희에 찬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가마의 작은 틈 사이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다가올 시댁에서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미리 맛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자신의 발치에 놓인 화려한 수놓은 신발을 보며 욕망의 완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산바람이 가마 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매화는 그것이 그저 긴장감 때문일 것이라 치부하며 거만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시댁으로 향하는 먼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한편 깊은 잠에 빠졌던 설아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겨우 눈을 떴으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방 안의 적막함 속에서 자신의 홀레복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마당의 바람 소리뿐이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과 비어있는 보석함을 보며 동생 매화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지만 원망하기보다 동생이 저지른 잘못이 가문에 어떤 화를 불러올지 걱정되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 밖으로 기어 나와 부모님을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매화를 떠나보내고 텅 빈 마당에서 허탈하게 앉아 있다가 설아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으며
설아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경실색하여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며 통곡하였고, 어머니는 매화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언니의 인생을 가로챌 수 있느냐며 가슴을 쳤으나 이미 가마는 마을을 멀리 떠나 이웃 고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울먹이는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하며 지금이라도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양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될 것이니 제가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박서방은 설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금 가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시댁에서 화를 낼 것이 분명하니 잠시 때를 기다려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나 설아의 마음은 이미 확고하여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수놓았던 원앙보를 챙겨들고 비록 몸은 약해졌으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산길을 걷기 시작했고, 박서방은 차마 아가씨를 혼자 보낼 수 없어 지팡이를 짚고 뒤를 따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내려가는 설아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매화의 영악함을 욕하며 어떤 이는 설아의 가련한 운명을 동정하며 연화 마을 전체가 큰 소동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설아의 슬픔을 아는지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험한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설아의 고운 버선발을 사정없이 더럽혔으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생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혹시라도 시댁 사람들이 매화의 거짓을 알아채고 가혹한 처벌을 내릴까봐 걱정하는 마음까지 들어 그녀의 선한 천성은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빗물이 눈을 가리고 바람이 치마폭을 흔들었으나 설아는 진실의 무게를 견디며 산마루를 넘었고, 멀리 이 진사댁의 거대한 대문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 도착한 매화는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가마에서 내렸고 화려한 연회장에 들어서서 이 진사의 아들인 신랑과 마주하게 되었으나 그녀의 눈은 신랑의 인품보다 그가 두른 비단옷과 집안의 금은보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얼굴이 생각보다 차갑고 눈빛이 매서운 것에 잠시 의구심을 가졌으나 혼례의 피로 때문이려니 생각하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신부를 맞이하였으며 매화는 연신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잔치마당에는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고 악공들의 연주가 흥겨움을 더했으나 매화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언니가 쫓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해 자꾸만 대문 쪽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매화는 시어머니가 건네는 환영의 술잔을 받으면서도 손이 가늘게 떨렸고, 이를 본 시어머니는 신부가 몸이 약한 것 같으니 어서 방에 들어가 쉬게 하라고 배려하였으나 매화는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박학다식함을 뽐내려 무리하게 말을 섞었으나 격조 높은 선비 가문의 대화에 끼어들기에는 평소 언니를 시기하며 공부를 멀리했던 그녀의 미천이 금세 드러나 시댁 사람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매화는 초조해질수록 더욱 큰 소리로 웃으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천박함과 거짓된 태도는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돋보여 잔치 분위기에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늙은 친모는 매화의 홀레복 소매 끝에 달린 바느질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이기를 소문난 설아 양의 솜씨라고 하기에는 실이 엉키고 마무리가 거칠다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매화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느라 자신의 옷장에서 대충 꺼낸 미완성 복식을 걸치고 왔던 터라 꼼꼼한 눈길을 피할 수 없었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안방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매화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소매 끝으로 향하는 것을 느끼고 황급히 손을 숨겼으나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고 잔치에 참석한 하객들 사이에서도 신부가 정말 그 설화가 맞느냐는 의문이 조심스럽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때 대문 밖에서 빗속을 뚫고 달려온 설화와 박서방이 도착하여 문지기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잔치 마당까지 들려왔으며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며 하나둘 대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으며 다급하게 하인들에게 명하여 저 미친 여자를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신랑은 신부의 갑작스러운 표독스러운 태도에 놀라 그녀를 제지하며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명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초라한 모습이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당당한 설화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가마에서 내린 신부와 너무나 닮은 모습에 숨을 죽이며 사태를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이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연화마을의 설화임을 밝히며 동생이 한순간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어른들을 속였으니 그 죄는 오로지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가지고 온 원앙보를 내보였습니다. 원앙보에 새겨진 정교한 수실과 설화의 단아한 말씨는 누가 보아도 진짜 신부임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었고 이를 본 매화는 끝까지 발럽적을 하며 저 여자가 내 자리를 탐내어 미친 짓을 하는 것이라며 악을 써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진 이 기막힌 상황에 이 진사는 엄한 표정으로 두 여인을 번갈아 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희대의 사기극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만 갔습니다. 박서방은 설화의 뒤에서 목격한 사실을 낱낱이 증언하며 매화 아가씨가 약을 타서 언니를 잠재우고 가마에 오르는 것을 보았으나 가문의 화를 두려워해 입을 열지 못했던 자신의 불찰을 꾸짖어 달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매화는 박서방의 폭로에 당황하여 그의 뺨을 치려 했으나 신랑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쳐다보자 비로소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음을 직감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치마당은 한순간에 정적에 휩싸였으며 빗소리만이 대지를 두드리는 가운데 거짓으로 쌓아올린 매화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진실의 태양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신의를 저버리고 사람을 속인 것은 가문의 수치이나 진실을 밝히러 온 설화의 용기는 가상하다며 이 혼례의 향방을 엄중히 결정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매화는 하인들에 의해 별채로 격리되었습니다. 설화는 비에 젖은 몸을 추스르며 동생의 잘못이 자신의 부덕함 탓이라 자책하며 시댁 어른들께 거듭 사죄를 올렸고 그 겸손한 모습에 오히려 시댁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날의 화려함은 사라졌으나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진실과 용기였으며 연화마을과 이 진사댁을 잇는 운명의 끈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매듭지어지려 하고 있었으며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이 진사댁 사랑방에서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장식용 촛불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별채에 갇힌 매화는 자신의 화려한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방 안을 서성이며 벽을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도끼 어린 원망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언니 설화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자신이 이 집의 귀한 며느리로 대접받으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끊임없이 언니를 저주하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운명을 탓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댁의 하인들은 별채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안에서 들려오는 매화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에 몸을 떨었고 저토록 성품이 사나운 여인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정말 조상님이 도우신 일이라며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한편 본체의 작은 방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몸을 녹이던 설아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동생의 거친 숨소리와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록 동생이 자신을 속이고 인생을 훔치려 했으나 혈육이라는 인연을 차마 끊어낼 수 없었기에 이진사 어른을 찾아가 동생을 너무 가혹하게 벌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설아는 방바닥을 손으로 쓸며 자신이 조금 더 일찍 동생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여 주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성녀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밤바람이 창호를 흔들 때마다 설아의 한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정성스럽게 두 손을 모아 가문의 평화와 동생의 개과천선을 기원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 마을 전체에는 매화가 저지른 대담한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가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빨래터와 장터는 온통 이 기막힌 소문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 아가씨가 비를 뚫고 시댁까지 달려가 진실을 밝혔다는 소식에 박수를 치면서도 어떻게 한 배에서 난 동생이 저토록 모질 수 있느냐며 매화를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설아의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방 안에서 곡기를 끊고 누워 계셨으며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탄식하며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김노인은 이 소식을 듣고 곰방대를 입에 문 채 혀를 차며 욕심이 눈을 가리면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는 법이니 이번 기회에 매화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마을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 진사는 아침 일찍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는 종친들은 가짜 신부를 당장 관가에 넘겨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사의 아들인 신랑은 어젯밤 빗속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던 설아의 맑은 눈망울을 잊을 수 없었기에 아버지에게 간청하여 매화를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랑은 비록 시작은 어긋났으나 진정한 인연은 따로 있는 법이라며 설아와 다시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싶다는 뜻을 비췄고 이 진사 역시 아들의 사려 깊은 마음씨에 고개를 끄덕이며 매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을 데리러 온 하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끝까지 언니가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우겨대어 시댁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별채마당에서 매화의 악다구니를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는데 그는 매화가 어릴 적부터 품어온 결핍과 시기심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매화 아가씨에게 다가가 아가씨 지금의 화는 아가씨가 스스로 만든 것이니 이제라도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정화해야 뒷날의 복을 기약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충고했습니다. 매화는 박서방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너같이 천한 것이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짐을 챙겨 강제로 가마에 태워져 연화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마는 올 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하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산길을 내려갔으며 매화는 가마 안에서 이를 갈며 반드시 언니에게 복수하겠다는 무서운 다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매화의 가마를 향해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거짓말쟁이 신부라고 놀려댔고 매화는 가마 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어른들의 싸늘한 눈초리와 침묵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매화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려졌으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부모님이 언니만 예뻐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니 부모님 탓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매화의 뺨을 치며 가문의 수치라고 호통을 쳤고 어머니는 그런 딸을 붙잡고 오열하였으나
매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양심이라는 등불이 꺼진 지 오래여서 부모님의 눈물조차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매화를 집안의 작은 골방에 가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금지하며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근신할 것을 명하였으나 매화는 방 안에서도 언니의 물건을 부수며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진사댁에 남게 된 설아는 시어머니의 배려로 잠시 머물며 몸을 추스르게 되었는데 그녀의 단정한 몸가짐과 깊은 효심은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설아에게 어제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며 고운 비단옷을 새로 내주었고 설아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정성스럽게 주물러 드리는 등 타고난 현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설아는 시댁의 친모가 어려워하던 자수도안을 직접 그려주며 가르쳐주기도 하였고 그 뛰어난 솜씨를 본 친모는 과연 소문대로 하늘이 내린 솜씨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랑 또한 설아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깊은 학식과 맑은 심성에 감동하여 자신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바로 이 여인임을 확신하고 다시는 이런 시련이 없도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한 구석에서는 매화를 동정하는 척하며 뒤에서 조종하던 노예한 유모가 매화에게 몰래 음식을 나르며 다시금 나쁜 마음을 심어주고 있었는데 유모는 매화에게 언니가 시댁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며 부추겼습니다. 유모는 매화에게 밤마다 언니의 방 방향으로 침을 뱉고 부적을 써서 붙이면 언니의 복이 달아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속삭였고 매화는 그 말을 믿고 방 안에서 몰래 저주, 섞인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매화의 행동은 오래가지 않아 밤중에 화장실을 가던 하녀에게 들통났고 이 소식은 다시금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져 매화는 이제 단순한 거짓말쟁이를 넘어 무서운 여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화의 방 근처에만 가도 소름이 돋는다며 피했고 매화의 이름은 마을에서 금기시되는 단어가 되어 그녀는 점점 고립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설아는 시댁에서의 생활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중 고향집의 소식을 전해 듣고 매화가 저주를 일삼고 있다는 말에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행복해질수록 동생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고 결국 신랑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친정에 다녀오기로 결심하고 박서방과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산을 넘으며 동생이 어릴 적 좋아하던 산딸기를 따서 바구니에 담으며 예전처럼 함께 들판을 뛰놀던 시절을 회상했고 동생의 뒤틀린 마음이 이 산딸기처럼 다시 달콤하게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마을 입구에 들어선 설아에게 돌아온 것은 동생의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근심 어린 시선과 집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뿐이었기에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아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매화는 골방 창문을 통해 언니를 발견하고는 네가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며 가지고 있던 찻잔을 마당으로 던져 깨뜨렸고 설아는 깨진 파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동생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설아는 매화야 내가 시댁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으니 이것 좀 먹어보렴 하고 다정하게 말했지만 매화는 그 속에 독이 들었을지 누가 아느냐며 차가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는 매화에게 당장 입을 다물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쳤으나 설아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동생이 저러는 것은 외롭고 무서워서 그런 것이니 제가 조금 더 대화를 나누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설아는 문틈으로 산딸기를 밀어 넣어주며 네가 가장 좋아하던 것이니 이것만은 꼭 먹으라고 말하고는 문 밖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동생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방 안에서 산딸기를 씹는 소리가 들려왔고 매화의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자 설아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욕심에 눈이 멀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시댁에서도 네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너를 용서해 주기로 했다고 거짓 섞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사실 시댁 식구들은 매화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했으나 설하는 동생이 삶의 의지를 잃고 영영 어둠 속으로 빠져들까봐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동생을 끌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매화는 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언니가 정말 나를 용서하느냐고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고 설아는 그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동생인데 어찌 용서하지 않겠니라고 대답하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대화도 잠시 마을의 무당이 찾아와 매화의 방에 부정한 기운이 가득하니 굿을 해야 한다고 떠들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집안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당은 작두를 타며 매화의 몸속에 질투의 귀신이 들어앉아 가문을 망치려 한다고 겁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와 구경하며 매화를 마치 괴물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설아는 무당의 앞을 가로막으며 내 동생은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이 아픈 것뿐이니 이런 해괴한 짓을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밖에서 들리는 무당의 방울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다시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방구석으로 숨어들었고 설아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문 앞을 지키며 밤새도록 무당과 대치하며 강인한 언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당과 마을 사람들이 물러가고 난 뒤 설아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매화의 방문을 열었으나 그곳에는 매화가 써 붙여놓았던 저주 섞인 종이들이 찢긴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매화는 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떨고 있었고 설아가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짐승처럼 몸을 움츠리며 거부했으나 설아는 끝내 동생을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설아는 매화야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주었고 매화는 언니의 온기에 반응하듯 조금씩 몸의 떨림을 멈추고 설아의 어깨에 기대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시기심이나 분노의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기에 설아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과 박서방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박서방은 설아 아가씨의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바위 같은 매화 아가씨의 마음을 녹였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설아는 동생이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정성스럽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제 매화가 뉘우쳤으니 따뜻한 눈길로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냈으나 설아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하나둘 자리를 떴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화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고 설아는 동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며칠 더 친정에 머물며 동생을 보살피기로 결심하고 시댁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설아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 매화는 언니가 수놓는 법을 다시 가르쳐달라고 청하였고 자매는 예전처럼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시작하였는데 매화의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렀으나 정성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매화는 바늘땀 하나하나에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을 담으려 애썼고 설아는 곁에서 실의 색을 골라주며 다정하게 지도해 주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허물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두 딸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고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두 딸의 상에 올리며 집안에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설아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매화는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언니 내가 미안했어. 정말 미안해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설아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설아가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달리 발걸음이 가벼웠으며 산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도 그녀의 귀환을 축하하듯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신랑은 대문 밖까지 마중 나와 설아의 손을 잡으며 수고 많았다고 위로해 주었고 시부모님 역시 설아의 현명한 처신을 칭송하며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 진사댁 식구들은 이제 설아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을 일으킬 지혜로운 여인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설아는 시댁의 안살림을 도맡으며 명실상부한 집안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마을에서 건너온 소문에 따르면 매화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설아의 마음에는 다시금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설아는 혹시 동생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지만 박서방이 가져온 소식에 따르면 매화는 절로 들어가 불공을 들이며 자신의 죄를 닦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생이 스스로 길을 찾아 떠난 것에 대해 대견한 마음을 가졌으며 매일 밤 동생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매화의 결단을 전해 듣고는 과연 설아의 동생답다며 그녀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빌어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매화에 대한 비난보다는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시댁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녀가 수놓은 비단은 나라 안팎으로 소문이나 가문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아는 예쁜 아이를 낳아 집안의 경사가 겹쳤고 아이의 돌잔치 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복해 주었으며 그 자리에는 수행을 마치고 잠시 내려온 매화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매화는 예전의 화려함 대신 수수한 승복 차림이었으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자비로움이 묻어났고 언니의 아이를 안아주며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모습에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였습니다. 두 자매는 달빛 아래 마루에 앉아 지난날의 소동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지었고 매화는 언니 그때 가마 문이 닫힐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이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설아는 매화의 손을 잡으며 이제 그 문이 열려 진정한 빛을 보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마당에는 설아가 심은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가 진동하였고 그 향기는 담장을 넘어 마을 구석구석까지 전해져 연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설아와 신랑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며 존경하는 부부의 귀감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며 욕심보다는 진실과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두 자매의 화해를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났고 마을의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자리에 들게 하였으며 연화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꿈을 꾸러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였고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르니 바람도 숨을 죽이고 만물은 깊은 휴식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듯하며 설아의 지혜로움은 영원히 이 마을의 자랑으로 남을 것입니다. 매화 또한 자신의 길에서 깨달음을 얻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은 없을 것이며 자매의 우애는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단단한 실타래처럼 엮였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취가 방 안 가득 스며들고 촛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은은한 빛을 내뿜을 때 우리는 설아의 따뜻한 마음씨를 기억하며 편안한 안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녹아내리고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남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설아처럼 맑고 고운 꿈을 꾸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설아가 시댁인 이 진사댁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연화마을의 고향집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징조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가 떠나고 매화가 절로 들어간 뒤 비어버린 자매의 방에서는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은은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으며 마당 구석에 있던 오래된 우물물은 갑자기 식어 안개가 피어오르듯 뿌연 연기를 내뿜어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매화가 남기고 간 원한의 찌꺼기인지 아니면 자매의 운명이 뒤바뀔 때 생긴 부정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인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설아의 부모님은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가문의 안녕을 빌었으나 집안 곳곳에 스며든 음산한 기운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고 아버지는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져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지니 어머니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살림꾼으로 통하는 박서방은 마당을 쓸다가 설아가 예전에 정성스럽게 수놓았던 비단 조각들이 누군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채 장독대 뒤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서방은 이것이 예사질이 아님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안방마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어머니는 그저 바람에 날려 훼손된 것이겠거니 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괴한 소문은 산 너머 이 진사대계까지 전해져 설아의 귀에 들어갔고 설아는 자신의 행복 뒤편에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한순간도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결국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향집을 살피러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효심에 감동하여 흔쾌히 동행하기로 하였으나 설아는 혹여나 남편에게까지 부정한 기운이 미칠까 걱정되어 혼자 가겠노라 고집을 피웠고 결국 박서방과 함께 조용히 연화마을로 향하는 험한 산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가 고개 마루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니 예전에 그 활기차던 연화마을은 간데없고 마을 전체가 무거운 안개에 휩싸여 마치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예전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눈을 피하며 자기 집 문을 닫아걸기에 바빴고 설아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와 함께 마당 한가운데에 심어두었던 매화나무가 계절도 아닌데 검게 타들어간 채 죽어있는 모습이 보였고 설아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둘러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누워 계시다가 설아의 목소리를 듣고 겨우 눈을 떴으나 그 눈동자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미안함과 고통만이 서려 있어 설아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의 병세가 단순한 신병이 아니라 집안에 숨겨진 어떤 커다란 비밀이나 악의적인 장난에 의한 것임을 직감하고 박서방과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으며 그러던 중 매화의 옛방 밑바닥에서 수상한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괴짝을 열어보니 안에는 설아의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들이 든 작은 인형이 바늘에 수없이 찔린 채 들어있었으며 이는 매화가 떠나기 전 유모의 태페 빠져 저질렀던 무서운 저주의 흔적이었습니다. 설아는 동생이 이토록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으나 원망보다는 이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할 것임을 깨닫고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방책을 물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사는 지혜로운 할머니는 인형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하기를 사람의 욕심이 빚어낸 도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깊어 진심 어린 참회와 희생 없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설아에게 큰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설아가 평생을 바쳐 수놓은 가장 아끼는 작품들을 모두 태워 그 연기로 집안의 부정을 씻어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단 한 점의 아쉬움이라도 남는다면 저주는 오히려 설아의 몸으로 옮겨갈 것이라 겁을 주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자식처럼 아끼던 수놓은 비단들을 보며 잠시 갈등하였으나 아버지의 생명과 가문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단 조각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며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화로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가 귀한 비단들을 태운다는 소식에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설아는 차분한 손길로 자신이 밤새워 만든 원앙도와 십장생도를 하나씩 불길 속에 던져 넣으며 마음속으로 매화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불꽃이 비단을 삼키며 타오를 때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으며 신기하게도 그 연기 속에서 뱀과 같은 형상의 검은 기운들이 흩어지는 것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며 설아의 신비로운 힘에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마지막 비단 조각이 재가 되어 사라질 무렵 하늘에서는 갑자기 맑은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먹구름이 걷히고 따사로운 햇살이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 안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으며 그 순간 아버지는 깊은 잠에서 깬 듯 가벼운 숨을 내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자 마을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으나 설아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저주의 근원을 제공했던 유모가 마을 뒷산 동굴에 숨어 여전히 부정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박서방과 몇몇 장정들을 데리고 횃불을 밝힌 채 험한 산길을 헤치며 유모의 은신처로 향했고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싸늘한 기운과 함께 기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와 장정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아는 두려움 없이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디며 말하기를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어리석은 짓을 멈추고 지은 죄를 달게 받으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였고 그 목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지며 유모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마주한 유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채 낡은 부적들을 입에 물고 횡설수설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설아의 등장에 발광하듯 달려들었으나 박서방이 미리 준비한 소금, 주머니를 던지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모는 매화의 열등감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던 모든 악행을 자백하였고 설아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련한 마음이 들었으나 공정한 처분을 위해 마을 관가로 넘길 것을 명하였습니다. 유모가 끌려나간 뒤 동굴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고 설아는 동굴 구석에서 매화가 흘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작은 옷가락질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설아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집안의 모든 부정한 물건들을 정화하였으며 죽어가던 매화나무에서는 기적처럼 파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해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하늘이 설아의 정성에 감복한 징표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끼며 시댁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절에 있는 매화에게 서신을 보내 집안의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수행에 정진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고 다독였습니다. 연화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배웅을 위해 마을 입구까지 모두 나와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설아는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편이 기다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설아는 남편에게 그간의 일들을 소상히 털어놓았고 신랑은 아내의 용감한 행동에 다시 한번 반하며 그녀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며 설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설아가 가문을 지켜낸 공을 높이 사며 집안의 모든 열쇠와
안살림을 완전히 그녀에게 맡겼고 설아는 시댁의 번영뿐만 아니라 연화마을의 어려운 이웃들까지 돌보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현모양처로 이름이 자자해졌습니다. 설아는 다시 비단 위에 술을 놓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녀의 수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생명력과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어 그 비단을 몸에 지니면 병이 낫고 근심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설아의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신령이 나타나 말하기를 네가 비단을 태워 정성을 보였으니 이제 하늘이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을 내리노라 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설아는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음을 느꼈고 방 안 가득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것을 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으며 이후로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은 마치 물 흐르듯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설아는 이 모든 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것임을 잊지 않고 매년 수확철이 되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곳간을 열고 직접 수놓은 옷들을 나누어 주는 선행을 베풀어 가문의 덕망을 하늘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한편 절에서 수행하던 매화는 언니의 서신을 받고 눈물로 참회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올리고 경전을 읽으며 자신의 거칠던 심성을 갈고 닦아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그 맑은 눈빛에 감탄할 만큼 변모하였습니다. 매화는 절 근처의 황무지를 일구어 약초를 재배하여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고 그녀의 소문은 다시 마을로 전해져 사람들은 이제 매화를 저주받은 동생이 아니라 약사 열애의 현신이라 부르며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매화는 자신이 수확한 좋은 약초들을 언니에게 보내고 설아는 동생의 건강을 기원하는 고운 신발을 만들어 보내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연화 마을에는 또다시 꽃들이 만발하는 봄이 찾아왔고 설아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을 뵙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길가에 핀 꽃들이 마치 설아의 인생을 축복하듯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친정집 대문을 들어서자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가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어오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기쁨의 눈시울을 적셨으며 그 자리에는 수행을 마친 매화도 함께하여 자매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욕심은 화를 부르지만 용서와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겼고 연화마을의 전설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을의 어둠이 깔리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를 때 설아와 매화는 나란히 앉아 어릴 적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달을 감상하였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설아는 동생에게 매화야, 이제 네 마음속에 남은 어둠은 없느냐고 물었고 매화는 언니의 사랑이라는 빛이 내 마음을 모두 비추었으니 이제는 빛나는 꿈만 꾼단다 하고 대답하며 언니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산새들도 잠든 고요한 시간 속에 두 자매의 이야기는 달빛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으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우애를 기억하며 이제 편안한 휴식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듯 설아와 매화의 앞날에는 오직 밝은 서광만이 비칠 것이며 그녀들의 이야기는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평온한 잠을 선사하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깊고 푸른 밤의 정취를 느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설아의 고운 심성이 깃들어 오늘 밤 아주 달콤하고 아늑한 꿈을 꾸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잠시 멈추려 합니다. 만물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 안식에 들고 우리 또한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설아가 수놓은 비단결 같은 평화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눈을 감고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설아의 집 뒷산에서는 여전히 맑은 샘물이 흘러내리고 그 물소리는 자장가가 되어 온 세상을 덮어주며 모든 근심과 걱정은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설아가 마주했던 그 찬란한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를 먼저 찾아가 반겨줄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이 포근한 어둠을 받아들이고 긴 여행을 끝낸 나그네처럼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지만 그 감동과 평온함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남아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줄 것이며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 아름다운 밤을 마무리합니다. 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연화 마을의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맑아졌지만 이 진사댁과 설안의 친정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매화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절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혼례 당일 벌어졌던 그 기상천외한 속임수는 양가 어른들에게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명예의 상처로 남아 있었기에 이를 정식으로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진사는 마을의 덕망 있는 선비들과 친족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결심하였고 그 자리에서 설화의 정당한 위치를 공표하고 거짓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과오를 완전히 털어내어 가문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커다란 잔치를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설화는 시아버지의 이러한 결정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는데 왜냐하면 그 자리가 결국 동생 매화의 잘못을 다시금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는 일이 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화는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평생 동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따를 것이며 그것이 오히려 매화에게도 더 큰 짐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수놓았던 모든 작품들 중에서 가장 정성을 들였으나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화합과 상생의 의미가 담긴 커다란 병풍을 꺼내어 마지막 바늘땀을 정리하며 가문의 간행아 글에게 화평을 기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열리는 이 진사댁의 잔치 소식에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잔칫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밝아온 잔칫날 아침, 이 진사댁 마당에는 차이를 넓게 치고 마을의 노소와 인근 고을의 양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며 그 엄숙한 분위기는 지난번 매화가 가짜 신부로 왔을 때의 소란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진사는 마당 높은 곳에 앉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내 집안에 잠시 어둠이 깃들어 사람들을 속이는 불상사가 있었으나 이는 오직 참된 인연을 찾기 위한 시련이었음을 만천하에 알린다고 선언하며 설화를 불러냈습니다. 설화는 화려하지 않으나 기품 있는 예복을 갖춰 입고 사람들 앞에 섰으며 그녀의 단아한 자태와 깊은 눈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실된 기운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진정한 이댁의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별채 뒤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타난 이는 뜻밖에도 절에서 내려온 매화였으며 그녀는 예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수한 차림으로 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화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어 언니의 인생을 가로채려 했던 모든 죄상을 낱낱이 고백하며 부모님과 이 진사댁 어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진심 어린 눈물과 참회의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저토록 고왔던 아이가 어쩌다 그리 되었을까 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설화는 동생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용기는
아무나 낼 수 없는 것이란다라고 말하며 동생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진사 또한 매화의 참회를 기특하게 여겨 그녀에 대한 모든 원망을 거두겠다고 선언하니 마당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긴장감은 일시에 사라지고 따뜻한 봄바람 같은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설화는 자신이 준비해온 화합의 병풍을 펼쳐 보였는데 그곳에는 각기 다른 꽃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는 풍경이 수놓아져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설화는 이 병풍을 가리키며 우리는 각기 다른 향기를 지닌 꽃들과 같아서 서로 시기하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화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쳤고 그동안 매화를 비난했던 마을 아낙네들도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다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거짓의 장막은 완전히 걷혔고 연화마을과 이진사댁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연을 맺게 되었으며 집안을 어지럽혔던 유모의 흔적도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이 진사댁은 오랜만에 평온한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 설아는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동생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밥상 위에는 화려한 고기 요리 대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산채와 맑은 국이 올랐으며 가족들은 둘러앉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신랑은 아내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낸 그녀를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매화 역시 언니의 배려 덕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는 이 집안에 찾아온 평화를 축하해주는 듯하여 모두의 마음은 더없이 안락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박서방은 마당 한구석에서 평화로운 안채의 풍경을 지켜보며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그는 내일부터는 집안에 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을 노인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자식들에게 오늘 보았던 진실의 승리와 용서의 미덕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설화와 같은 어진 마음씨를 본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연화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집집마다 켜진 등불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 평온하게 꺼지며 마을 전체가 깊은 휴식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설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시며 동생 매화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설아의 고운 심성은 빛이 나는 듯했으며 그녀가 내뿜는 평온한 기운은 온 집안 구석구석을 채워 잠자리에 든 모든 이들이 편안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매화는 언니가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이 지었던 무거운 죄책감을 조금씩 내려놓고 가벼운 숨을 내쉬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설아와 신랑 또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나란히 누워 다가올 내일의 희망찬 계획을 이야기하다가 이내 평화로운 침묵 속에 머물며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를 잊은 채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다툼이 사라진 듯한 이 고요한 밤에 설아의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흘러가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실은 때때로 비를 맞고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찬란한 햇살 아래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배웠으며 설아의 인내와 사랑이 어떻게 메마른 가슴을 적시고 화해의 꽃을 피웠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는 고요한 새벽녘이 다가올 때까지 연화 마을의 평화는 흐트러짐 없이 유지되었고 산에서 내려온 시원한 바람은 설아의 창가를 스치며 그녀의 단잠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은 지나갔고 오직 따뜻한 인정과
가족의 사랑만이 남았으니 여러분도 설아가 느꼈을 그 안온한 행복을 가슴에 품고 오늘 밤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다음 장에서는 더욱 완벽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설아의 뒷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며 밤마다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속삭여지던 따뜻한 위로가 되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설아가 수놓았던 그 비단처럼 곱고 부드러운 밤의 장막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으니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설아와 매화가 함께 웃음꽃을 피우던 그 봄날의 정원으로 함께 떠나보십시오. 모든 것은 잘 해결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평화로운 잠과 희망찬 내일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설아가 들려주는 마지막 자장가에 몸을 맡기고 깊은 어둠 속으로 평안히 침잠에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별들은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며 여러분의 안식을 축복하고 있으니 이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설아의 이야기가 주는 마지막 평온함 속으로 빠져들어 보십시오. 설아의 집 뒷마당 우물가에는 이제 맑은 물이 다시 솟구치고 그 물소리는 끊임없이 흐르며 가문의 번영과 화목을 노래하고 있으니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설아가 수놓은 꽃들이 실제 정원에서 활짝 피어나 여러분을 반길 것이고 동생 매화의 개과천선한 미소 또한 아침 이슬처럼 맑게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내려놓은 채 설아가 건네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오늘 하루의 마침표를 찍고 영혼의 안식을 찾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요하고 아늑한 이 밤, 설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 밤새도록 향기로운 꿈을 선사할 것이니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설아가 남편과 함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나누었던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라는 그 평온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며 깊은 잠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갈물이 되는 이 순간 온 대지는 숨을 죽이고 여러분의 휴식을 지켜보고 있으며 설아의 지혜와 매화의 참회는 하나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밤하늘의 별자리로 새겨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그 별빛 아래에서 설아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꿈을 꾸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기운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걱정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설아의 부드러운 손길만이 여러분의 이마를 짚어주는 듯한 착각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잠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이제 이야기는 넉넉한 인심이 넘치는 연화 마을의 풍경처럼 풍성하게 채워졌으며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향기가 여러분의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더 이상의 말은 필요치 않을 듯합니다. 설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감동을 마음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한 채 이제는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주는 축복인 잠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설아가 꿈꾸던 그 이상향의 세계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자유를 얻으시기를 빌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평화로운 밤, 아늑한 꿈, 그리고 설아의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의 머리맡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의 숨소리는 이제 아주 고르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설아의 승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화해를 보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길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밤은 없을 것입니다. 설아가 수놓은 원앙처럼 여러분의 삶도 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모든 감각을 잠재우고 고요한 어둠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가 보십시오.
내일의 빛이 찾아오기 전까지 이 정적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며 설화의 이야기는 그 정적 속에서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기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설화의 따뜻한 눈빛만을 기억하며 저 깊은 무의식의 바다로 평화롭게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고 길었던 자매의 갈등과 가문의 위기가 모두 해소된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은은한 달빛과 설화의 숨결뿐이니 그 숨결을 따라 여러분의 호흡도 자연스럽게 맞춰지며 깊은 수면의 세계로 인도될 것입니다. 설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평온을 선물하고 사라지지만 그 따뜻한 기운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까지 곁에 머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눈을 감고 설아가 수놓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평화로운 안식의 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참으로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설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자장가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 깊은 잠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산골 마을의 작은 등불이 꺼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기듯 여러분의 의식도 서서히 희미해지며 가장 아늑한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설화의 미소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연화마을의 모든 생명이 잠든 이 시각, 여러분의 영혼도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 깊은 휴식을 취하고 내일의 찬란한 빛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는 성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화는 이제 우리에게 편안히 쉬세요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마지막 촛불을 끄고 방을 나섭니다. 그 부드러운 발소리를 따라 여러분의 잠도 더욱 깊어만 가고 이제는 정말로 세상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져 오직 자신만의 평화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설화의 사랑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이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밝은 미소로 시작될 것입니다. 고요함이 만물을 덮어주는 이 신비로운 시간에 설화의 전설은 여러분의 심장 박동 속에 스며들어 가장 아름다운 꿈의 선율을 연주해 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의식을 내려놓고 고요한 무의 세계로 돌아가 설화가 발견했던 그 진실의 빛을 꿈속에서 다시 한번 마주하며 영원한 평화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이야기는 끝났지만 평온은 시작되었으니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이 깊고 푸른 밤의 품속으로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시작된 자매의 이야기는 어느덧 긴 시간을 돌아 연화마을의 깊은 밤하늘 아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설아와 매화 두 자매를 둘러쌌던 질투와 오해의 먹구름은 이제 완전히 걷히고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한 달빛이 내려앉아 집집마다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답니다. 시댁인 이 진사댁의 안주인으로서 설아는 이제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지혜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자수는 단순히 천위의 노인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가문의 평화를 지키는 신성한 부적과도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피어나는 꽃들을 살피고 그 속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전념하였으며 그녀의 곁에는 늘 든든한 조력자인 박서방과 충직한 하인들이 함께하여 가문의 번영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설아의 친정 부모님 또한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건강을 회복하여 마을 어르신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노후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큰딸 설아의 지극한 효심과 인내 덕분이라며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매화는 절에서의 수행을 마치고 이제는 마을 인근의 작은 초가에 머물며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전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화의 얼굴에서는 예전에 날카로웠던 욕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맑고
깊은 호수와 같은 평온함만이 감돌아 그녀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며 자매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가까운 버시자 동반자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연화 마을에는 자매의 화해를 축하하는 의미로 매년 봄이면 꽃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이 축제는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나 수많은 선남선녀가 찾아와 진실한 사랑과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진사댁의 곡간은 항상 넉넉하여 흉년이 들어도 마을 사람 중에 굶주리는 이가 없었으며 설화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죽을 쑤어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선행을 베풀어 가문의 덕망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설화의 남편인 신랑은 관직에 나가 백성들을 위해 공명정대한 정치를 펼쳐 만인의 추앙을 받았으며 그는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의 일과를 나누는 소박한 행복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선한 성품을 닮아 예의 바르고 총명하게 자라났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고단한 일상을 달래주는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박서방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아이들에게 설아와 매와 자매가 겪었던 그 신비롭고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문의 정신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밤 설아는 온 가족을 정자로 불러 모아 손수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그동안 가문을 지켜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상 위에는 기름진 고기 대신 제철을 맞은 향긋한 버섯과 달콤한 밤, 그리고 맑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채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높이 들며 우리 가문에 이런 복이 찾아온 것은 모두 설아의 어진 마음 덕분이라며 감격해 하셨고 어머니는 설아와 매화의 손을 나란히 잡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매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언니가 베풀어준 사랑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 고백하며 언니를 향해 깊은 존경의 절을 올렸고 설아는 동생을 안아주며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던 삶이라며 화답했습니다. 달은 쟁반같이 둥글게 떠올라 정자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풀벌레 소리는 잔잔한 배경 음악이 되어 가족들의 대화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고 마을 전체가 평화로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식사를 마친 뒤 가족들에게 자신이 수놓은 새로운 작품을 공개하였는데 그곳에는 연화 마을의 모든 사계절과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한데 어우러진 장엄한 풍경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수가 우리 마을의 보물이 되어 영원히 화목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마을의 사당에 기증할 뜻을 밝혔고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고귀한 뜻에 감동하여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식탁 위를 스칠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과 행복이 샘솟았으며 이제 그들에게는 어떠한 시련도 두렵지 않은 단단한 믿음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설아는 매화와 함께 마당 끝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어릴 적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옛 추억을 나누었는데 그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 잠 못 이루는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매화는 언니 그때 내가 가마 문을 닫고 떠날 때 사실은 무서웠어 하고 속삭였고 설아는 이제 그 무서움은 사라지고 빛나는 내일만 남았으니 걱정 말라고 동생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두 자매의 모습은 마치 한 쌍의 나비가 꽃밭에서 논이는 듯 아름다웠으며 이를 지켜보던 신랑은 자신의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녀의 곁을 평생
지키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하나둘 등불을 끄고 깊은 안식의 세계로 접어들었으며 연화마을은 이제 전설 속의 무릉도원처럼 완벽한 평화와 조화가 이루어진 낙원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갈무리할 시간이 되어 설화는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하루의 고마움을 전하며 아이들이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손길을 느끼며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설화 또한 창밖의 달빛을 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올리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 한 점의 응어리도 남지 않았으며 오직 맑은 샘물처럼 투명한 평온함만이 가득 차 있어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진실이 승리하며 용서가 열매를 맺은 이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영원히 변치 않을 가족의 사랑과 신이라는 고귀한 가치뿐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침묵이 온 대지를 덮고 있으며 숲속의 산짐승들도 제자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설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안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동생의 마음을 녹인 것은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설화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가마문이 닫힐 때 갈라졌던 운명은 이제 다시 하나로 합쳐져 더 크고 단단한 행복의 길을 만들어냈으며 그 길 위에서 연화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설화가 느꼈던 그 안온한 행복을 가슴 가득 품고 고된 하루의 모든 피로를 내려놓은 채 저 멀리 보이는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화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꿈만 같은 나날이네요. 라고 나직이 읊조렸고 남편은 이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구어낸 진실한 현실이라며 아내의 이마에 따뜻한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으며 연화 마을의 밤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설화의 지혜와 매화의 참회가 빚어낸 이 아름다운 전설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평온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 신비로운 밤의 기운을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자연의 품속에서 모든 생명이 잠든 이 시각, 여러분의 영혼도 설화의 고운 비단결 같은 평화 속에 머물며 내일의 태양이 뜰 때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설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 따뜻한 기운은 여러분의 꿈속까지 따라가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천사가 되어줄 것이니 걱정은 모두 잊으십시오. 긴 여행을 마친 나그네가 따뜻한 안방에서 다리를 쭉 펴고 눕듯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어둠의 품에 안기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을 줄이며 새벽을 준비하듯 여러분의 의식도 서서히 희미해지며 가장 아늑하고 깊은 무의식의 바다로 평화롭게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설화의 집마당에 핀 매화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여러분의 콧등을 간지럽히며 달콤한 잠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고 그 향기는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어 내일 아침 더욱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감각을 잠재우고 고요한 정적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설화가 발견했던 그 진실의 빛을 꿈속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전하는 따스한 온기가 여러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퍼져나가며 굳어있던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어 가장 이상적인 수면 상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연화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라는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그 감동과 교훈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영원히 남아 삶의 지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설화의 인자한 미소만을 떠올리며 저 깊은 휴식의 동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세상 모든 시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주는 축복인 잠을 마음껏 만끽하며 설화가 수놓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속에서 직접 거닐어 보는 환상적인 여행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여러분의 내일 또한 설화의 앞날처럼 찬란하고 행복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평화로운 밤, 아늑한 꿈, 그리고 설화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의 심장 박동은 이제 아주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고 타인을 포용하는 것임을 배웠으며 그것이 바로 설화가 우리에게 전해준 진정한 보물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설화가 남편과 함께 마루에 앉아보았던 그 장엄한 보름달이 여러분의 창가에도 머물러 밤새도록 여러분의 안녕을 빌어줄 것이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깊은 잠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의식을 내려놓고 고요한 어둠의 품속으로 온전히 자신을 맡긴 채 설화의 이야기가 주는 마지막 평온함 속에서 달콤한 꿈을 꾸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밤은 깊고 잠은 달콤하며 설화의 전설은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을 것이며 내일 아침 여러분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등불이 꺼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기듯 여러분의 의식도 서서히 희미해지며 가장 아늑한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설화의 미소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연화 마을의 모든 생명이 잠든 이 시각, 여러분의 영혼도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 깊은 휴식을 취하고 내일의 찬란한 빛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는 성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화는 이제 우리에게 편안히 쉬세요.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마지막 촛불을 끄고 방을 나섭니다. 그 부드러운 발소리를 따라 여러분의 잠도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이제는 정말로 세상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져 오직 자신만의 평화 속에 머물게 될 것이며 설화의 사랑이 여러분의 밤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설화의 사랑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이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밝은 미소로 시작될 것입니다. 고요함이 만물을 덮어주는 이 신비로운 시간에 설화의 전설은 여러분의 심장 박동 속에 스며들어 가장 아름다운 꿈의 선율을 연주해 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의식을 내려놓고 고요한 무의 세계로 돌아가 설화가 발견했던 그 진실의 빛을 꿈속에서 다시 한번 마주하며 영원한 평화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이야기는 끝났지만 평온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이 깊고 푸른 밤의 품속으로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설화의 자장가를 끝으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